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공급이 원활하고 충분하진 않다.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도 직방TV의 하이라이트 코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주는 닥터 놀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사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소액 투자, 비규제 지역 굉장히 투자 인기인데 오늘 말하는 지역,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물건은요, 이제 오피스텔인데 이 소액 투자하면 이 소형 주택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중 대다수가 이제 오피스텔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사연자분도 이 오피스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투자가 과연 적절한지 체크를 해드리고 올바른 투자처, 오피스텔 투자하려면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자님 사연부터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죠. 일단은 나이가 어리시네요. 저는 20대 후반이고요. 그간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야당역 주변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돈 3,500만 원, 거기에다 대출 1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매물 매가가 나오죠. 1억 3,500짜리 매수를 준비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주변에 오피스텔 공실률이 적다는 말만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비슷한 돈이면 서울 쪽에도 투자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역보다는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지 말고 돈을 모으거나 기다렸다가 이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자, 먼저 현재 저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추천받고 싶고요.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리고 제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이 야당역 오피스텔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합니다. 구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지역부터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지역적인 얘기, 해당 물건 종목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로 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방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산 탄현역 바로 위거든요, 이 야당이 여기. 자, 야당역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조용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중요한 게 역세권이고 도시기반 시설이 풍부한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건 우선 조건이고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지, 그러니까 직주 접근이 무조건 수반이 돼야 이 올바른 오피스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해당 지역은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죠. 일단 주변 지역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산 하이파크시티나 그리고 상단 위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한빛마을, 이쪽에 있는 아파트 쫙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진 지역이죠. 그런 입지다 보니까 직주 접근으로 보기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차후에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해당 지역 중심으로 또 오피스텔 부지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좀 밀릴 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는 그렇게 지도상에서 봐도 이 오피스텔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야당역세권 바로 앞에 이 블락,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이 몰려 있는데 지금 신축이 계속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입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시간이 가면서 생겨야 되는, 희소성이 강해져야 되는데 여기는 앞으로도 새로운 이 신축 오피스텔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 지역 말고도 주변으로 이 업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최우선 지역에 이런 오피스텔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밀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임대 공실률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요자들이 어떤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여기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가, 이것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신데 딱 봐도 주변이 다 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지역은 부족하고 이 베드타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이 정도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가장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이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그런 지역에 오피스텔이 덩그러니 있는 그러한 형태를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형적으로 주변에는 이 오래된 아파트와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제공되는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이 서울의 베드타운 성격에 있는 도시 안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보다는 이 금액, 지금 1억 3,500이잖아요 이 금액으로 아무래도 대출 받으시고 이자하면 수익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약간
포기를 하시고 차라리 이 서울권 안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 금액이면 충분히 전세를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수익 인컴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서울 내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형 오피스 상권 그리고 이 업무시설 이렇게 직주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이 전세를 활용한 오피스텔 투자가 오히려 더 질문자님께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장기간으로 갈수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진행되면 이 재건축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월세 수익도 작아지고 주변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게 경쟁에 밀리기 때문에 이 공실 걱정은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 타이밍에 다시 재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이 우수한 오피스텔, 투자성이 좋은 오피스텔은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3,500 정도로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울로 와서 일단 서울로 오게 되면 우리가 업무 지역이 많은 데가 어디죠? 제일 많은 데가 강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 일대, 이제 여의도 일대 이렇게 이 3도심을 직장 수가 몰려 있는 이 메가타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 3,500 정도로 투자를 하기 위해선 강남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오래된 오피스텔은 이 금액에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남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신축으로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고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미뤄져 올라가는 이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데가 이제 영등포 지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게 많죠. 영등포에 이렇게 많으니까 이 공실이 걱정될 수 있고 공급량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만큼 업무 시설이 많고 주변에 일단 노후된 오피스텔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 역세권에 최대한 붙으면서 신축 오피스텔로 하면 경쟁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구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의 뭐 80% 이상 되는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해서 앞으로 땅값 가치 여긴 특히나 이 중공업지입니다. 중공업지이다 보니까 일단은 용적률 자체가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 뭐가 있죠? 이 여의도도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도 또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 지금 현재 양평동 일대 보시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 업무시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깝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이 렌탈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영등포의 오피스텔이 좀 우수하고 전세가율도 2년 전과 4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공급이 원활하고 충분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역세권 이제 3개를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이 9호선 이 강남과의 접근성 좋죠. 그러다 보니까 당산역 일대에 있는 이 오피스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등포구청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회사가 많은 이 업무 지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이 이제 주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 센트레빌 맞은편 쪽에 이 오피스텔이 좀 있죠. 이쪽 라인의 오피스텔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신흥으로 오피스텔이 생기고 좀 변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영등포 시장역 주변으로 이쪽 라인이 이제 여의도와 접근성 도로 물리적인 거리도 좀 짧고요. 게다가 이 주변에 영등포 뉴타운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이제 막 생겨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에 여러분들이 역세권 가까운 쪽에 투자만 한다라면 이 생활 인프라죠. 뉴타운의 생활 인프라 플러스 이 여의도의 근무지를 가지신 분 수요자들까지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구가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0대 후반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얘기하셨는데 이 청약을 많이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가점제가 100%다 보니까 이 작년 장을 봐도 3040은 이 청약 시장에 이 발을 비빌 수가 없습니다. 점수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를 여러 채 하셔도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오피스텔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 점수 모으고
투자는 또 오피스텔로 하시고 뭐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시에서 벗어난 야당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월세 수익 조금 거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인 희소 가치와 그리고 수요자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의 이 소형 주택에 투자하시는 게 더 옳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0대 후반 이 젊은 분에게 좋은 이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소액 투자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인구가 몰리고 돈이 몰리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만 나중에 이제 수익도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임장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사연 오피스텔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피스텔이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입지가 좋은지에 관해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이 있다면 하단에 이메일에 마구마구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원하게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등포 얘기했는데 이 밖에도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같은 이 공식을 대입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금액 자체가 한정적이다 라고 보면 더 역세권에 붙어야 되고 더 이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닥터놀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